안녕하세요. 유학들이 박원장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UCW 담당하고 있는 김지민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옷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코트산 저도 오늘 노란색 옷을 입는데 봄이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UCW가 그동안 이제 그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맞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에 각 지역별로 매니저가 있는데 그 아래 바로 이제 세컨 포지션이신 거잖아요. 네, 부사장이시고 지금 전 세계 학생들이 캐나다,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로 MBA에 따라 많이 가요. 한국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이제 김지민 부사장님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3년 동안 학생 수가 3배가 늘었다는데 몇 명에서 몇 명이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20년이었는데 그때는 3,000명 초반대였어요. 근데 와.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3년 4월 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11,000명이 넘기 때문에 거의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코로나 시작됐을 때잖아요. 딱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늘었던 이유가 입학이 좀 수월해졌었다는 게 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전에는 UCW가 입학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민 부사장님 오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도 해서 어떻게 입학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레주메도 제가 좀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듀오링고라는 게 생겼죠. 결정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듀오링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유니버시티 캐나다 웨스트 과정이 어떻게 특이 달라진 거가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소개드린 건데 첫 번째 듀오링고가 이제 없어진다면서 안 받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듀오링고가 네. 사실은 이제 팬데믹 때 시험을 보러 가기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라서 UCW에서 승인을 해줬던 건데 이제는 뭐 IELTS라든지 토플 시험센터가 다시 열리다 보니까 저희 UCW를 포함한 다른 학교들도 듀오링고 온라인을 이제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듀오링고가 뭐 아무래도 조금 간단하기도 하고 금액도 훨씬 더 저렴하니까 550불이니까 그죠, 50달러면 훨씬 저렴한 거라서 이걸 통해서 나는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4월 30일까지 받아들이고 7월 30일 아니에요? 맞아요. 7월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까지니까 연휴가 가기 전까지 그죠. 원서 넣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UCW는 1월, 4월, 7월, 10월인데요. 또 하나는 요 7월 30일까지 듀오링고 점수를 내면서 국가장학금도 혜택이 9월 30일이면 끝나다 보니 듀오링고로 쉽게 입학을 하시려면은 올해 7월 30일까지는 원서를 넣으실 거를 올해 그렇죠. 10월이나 아니면 내년 1월 거를 원서를 넣으실 거를 추천해드려요. 국가장학금 5,000불이나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네. 코로나 때 이 혜택 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이 많이 맞아요. 늘었던 것 같아요. MBA를 어떻게 3만 불에 공부를 하겠어요? 맞아요. 되게 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네, 컬리지 프로그램이라서 학교보다도 쌌었는데 되게 컬리지 많이 2년 사고 학비가 계시죠. 더글라스가 거의 4만 불인데 컬리지 학교보다도 싸다 보니까 경영학과 가실 분들이 한국에서 4년 제학이 있으신 분들이 그 이제 더글라스나 이런데 포스트 디그리보다는 MBA를 가셨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학생도 많이 는 것 같고 정말 공부할 사람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학교가 이름도 알려지고 했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은 UCW 공부하신 분들 졸업해서 뭐 한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분들 저희 유학 대학생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다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보면 일부 공부가 뜻이 없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캔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어려우시죠. 네, 공부가. 그래서 이제 MBA가 그냥 외국 애들만 있으니까 진짜 쉬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외국 애들이 많을 뿐이지 외국 애들이 다 정말 뭐 40대지만 직장생활 오래 하고 영어도 맞아요. 굉장히 잘하고 또 외국계사에 다닌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많다 보니까 정말 요즘에는 MBA를 통해서 자기의 직장과 또 자기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정답입니다. 정답. 네네네.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보다는 진짜 공부하실 분들 좋을 것 같고 올해 시작하고 내년 시작하고 학비가 좀 달라요. 올해 학비는 아까 보니까 38,700불이고 내년은 또 4만 불까지 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10월에 시작을 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내년 초 1월에 시작을 해서 4635불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A, UCW MBA가 뭐가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웬만하면 다들 4년제 학위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 이상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는 나의 경력,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다.
뭐 캐나다에서 이민까지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뭐 내가 거기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MBA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영주권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내가 2년 동안 2년도 아니고 1년 반 정도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2년 학위지만 1년 반이면 졸업을 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1년 반 동안 MBA를 따고 자기가 그쪽에서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취업하실 분들, 어떤 분들 물론 이제 좀 약간 챌린지로 얘기를 하자면은 UCW가 뭐 현재 있는 공립대학보다는 인지도가 낮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쉽게 갈 수 있고 학위를 그래도 석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또 가장 좋은 게 논문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석사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려면 졸업 논문, 특히 MBA 같은 경우에는 thesis,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에게 옵션을 드려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나는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쓰셔도 되는 거고 논문을 써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다른 수업들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보통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사실 MBA 석사 1년에 1억 하는 데도 많아요. 학비 엄청 그럼요. 비싼 데도 보통은 많아요. 그 정도 하시죠. 그리고 영어 점수 6.5가 꼭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6.5보다 6.0이나 5.5 이렇게 있어도 학교 자체에 어학 과정이 있어요. 그 어학을 통해서 조건 입학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영어 점수가 한 5.5 정도이다. 네. 근데 나는 UCW에서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본과를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UCW에서 제공을 하는 어학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패스를 하시면 본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본과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처음에 5.5였지만 5.5면 어학을 지금 3개 텀을 하나요? 5.5면 두 텀을 공부하셔야죠. 두 텀을 공부하는 걸로 해서 원서를 넣었다가 이후에 영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면 어학을 웨이브 면제시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체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MBA를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점수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MBA를 해서 영주권을 뭐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뭐 많은데 그거는 또 이제 개인적인 거에 따라 다르고 저는 MBA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좀 영주권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술을 또 하고 싶다. 저는 그때 가서 뭐 1년이나 1년 미만짜리 기술직을 뭔가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시에서 만족하시는 분들 보면 대기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신 분들 그리고 그 부분이 외국계에서 하면 더 좋으신 것 같고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이 더 좋으신 것 같고 영어 좀 부족하시더라도 UCW에 어학을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전 세계 학생들과 MBA를 공부를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왔어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캐나다에서 일단 MBA라는 걸 학사가 인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석사도 인정되는 거고 하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의 일에 좀 욕심이 있으세요, 다들. 내가 그게 진짜 뭐 공부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어느 정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UCW 특히 MBA 공부이잖아요. 지금 한국 분들에게 MBA 약간 어렵지 않나? 나와는 뭔 얘긴데? 라고 생각을 하시던 분들도 그래 내가 이미 뭐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면 MBA라는 학위를 한번 따보자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저도 석사가 있지만 석사를 하는 동안에 내가 이걸 왜 하지? 진짜 이거 내가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이 누구나 해요. 석사를 하면서. 그렇지만 맞추고 났을 때 그 안에서 배우는 교수와 어떤 토론을 한다던가 내가 더 많이 리서치를 한다거나 또 에세이를 쓴다거나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커넥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석사를 마쳤을 때 저는 아웃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매니지먼트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파이낸스라던가 뭐 기획 뭐 어떤 거를 타겟팅을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짜고 뭔가 사업을 하시고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하신다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MBA를. 근데 공부가 쉽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맞아요. MBA인데. 석사인데 쉴 수가 없죠. 근데 논문이 없다는 게 어디예요? 영어로 맞아요. 논문을 안 써도 된다는 거. 저는 한국말로 논문 쓰는 것도 정말 몇 년이 걸렸는데 너무 힘든 일인데 논문이 없다는 게 일단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논문은 없지만 내가 좀 고급화된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어제도 어떤 분에서 자기가 미국 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MBA를 따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맞아요. 미국에 이제 이민을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캐나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뭘 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유학원이 다 컬리지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컬리지를 가세요? 그러셨죠. 왜냐면 MBA 하면 이게 당연히 인정되는 학이고 미국에 맞아요. 갔을 때도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일반 사무직으로 충분히 직장을 구하실 수 있는데 왜 컬리지를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학원들이 다 컬리지를 추천하니까 컬리지로 뭔가 이렇게 컬리지가 맞아. 좋아 보이나 봐. 캐나다는 컬리지다. 컬리지가 약간 이런 게 좋아 있죠. 보이나 봐. 정말 다르잖아요. 저는 컬리지와 MBA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 석사는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외부에서 보는 근데 본인들이 하도 주변에서 다 찾아도 컬리지 나오고 저희도 물론 컬리지 많이 갔지만 상담하는 데마다 아예 뭐 취업하시려면 컬리지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MBA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미 마치고 나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죠. 왜냐면 프로모트 되는 것도 승진도 다르고 맞아요. 대우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MBA는 어디를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또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아예 뭐 이 학교가 뭐 UBC, SF도 아니고 뭐 이 학교 다닐 거 뭐 MBA를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컬리지 가는 것보다는 MBA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MBA라는 학위 컬리지 뭐 자체는 회계학과니 뭐 병원 도움이 되죠. 행정학과니 뭐 이런 행정학과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HR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저는 MBA가 낫다고 봐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 MBA 하는 동안 HR 자격증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HR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고 학생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 교양 과목 중에 HR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네. 캐나다에서 이제 자격증 CPHR이라고 하는 인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지원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 조금 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UCW에서 MBA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나오는 어떤 혜택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과목을 6개를 공부를 해야 된다.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UCW MBA 과정에서 듣는 뭐 5개가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내가 인정이 되는 거네요. 네,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또 따로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UCW MBA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 과목들을 인정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협업이 맺어 있습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하나는 이제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HR 관련이고요. 하나는 이제 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젊은 학생분들이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쪽 관심 있으신 분들도 그 자격증을 많이 컨설팅 배우세요. 비즈니스 컨설팅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MBA를 하지만 MBA 플러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약간 집중해서 공부한 포커스한 게 마케팅이다, HR이다, 또는 뭐 또 컨설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직업을 구하실 때 커버레터에 그렇게 좀 쓰실 수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이력과 연결할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밴쿠버 가신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LMI 취업해서 잘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MBA 이거를 어렵게 입학을 하시는데 이걸 포기를 하시고 그냥 자기의 몸값을 낮춰서 그냥 일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네. MBA가 이름 옆에 붙으면 보통 외국에서는 네. MBA 같은 걸 따면 본인 이름 옆에 항상 명시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높은, 명함에 네, MBA 맞아요. 항상 쓰고 높은 서명 성적이라서. 이메일 주고받을 밑에 서명에다가 맞아요. 너 너무 좀 그래. 이름 쓰고 자기 MBA다 MA다 쓰거든요. 맞아요. 평생 남는 거예요. 외국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이걸 포기를 하고 공부 포기하는 거 쉽죠. 근데 공부 포기하면 다시 하기 쉽지 않은데 당장 어떤 일자리가 들어왔다고 일을 먼저 하시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을 2년 뒤에, 1년 반 뒤에 하셔도 충분히 그 직장 구하시는데 1년 반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MBA 가신 분들 제 말씀 기억하시고 현지에서 좋은 직장 오퍼가 나오시더라도 그 직장을 일을 하시면서 병행하시면서 그게 제일 좋죠. 네, 병행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1년 반 뒤에 그보다 더 좋은 직장 저는 구하실 거라 솔직히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 3천만 원 이거 아끼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 몸값을 좀 낮춰서 가는 것 같아요. MBA 나오고 나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맞아요. 사실 다 어렵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힘내시고 MBA 지금 정리하자면 7월 30일까지 디오링고 보고요. 네. 국가장학금 9월 30일 지원까지만 5,000불 해당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아끼시고 IELTS보다는 디오링을 쉽게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4월달이니까 4, 5, 6, 한 3, 4개월 동안 준비하셔서 저희 이제 10월에 가는 거나 내년 1월에 가는 거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